싸구려라고 무시했던 무기, 단 한 번의 테스트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핀란드 육군 출신 자주포 전문가 엘리나. K9은 추위에 약할 거라 단정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영하 22도 실사격을 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녀는 생각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다시 만난 그 사람의 정체는? 지금부터 핀란드 여성이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의 기록을 함께 보시죠. 저는 엘리나 베르그입니다. 핀란드 육군에서 자주포 중사로 복무했고 지금은 핀란드 방산청에서 기술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영하 35도까지 떨어진 혹한기 훈련이었어요. 155K 98 견인포의 포탑이 꽁꽁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동료들의 얼굴은 서리로 하얗게 변해 있었죠. 또 멈췄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군요. 저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때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베르그 중사 회의실로 와보게.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자주포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독일제, 미국제, 그리고 한국제까지요.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네.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내한성 검증이 부족합니다. 우리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죠. 그 순간 제가 했던 말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보고 판단했죠.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몇 주 후 방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실사단 실무 파견 대표로 선정됐네요. 한국에 직접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죠. K9 자주포를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베르그 자문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요.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비판했던 그 무기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니요. 한국 가면 뭘 보게 될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겠죠. 저는 대답했어요. 좋든 나쁘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핀란드의 하얀 대지가 멀어져 갔어요. 155포탄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듯 저도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떠나고 있었죠.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장비만 확인하고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155포탄의 궤적처럼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서울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여행이요. 한국방산청 빌딩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벽면이 서울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엘리나 베르그 자문관이시죠? 접수 데스크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15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베르그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최기훈입니다. 그가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습니다. 핀란드식으로요. 놀랐죠. 반갑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어떻게? 핀란드어를 조금 공부했습니다. 기훈이 미소 지었어요. 특히 당신의 과거 발언들을 읽으면서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K9을 싸지만 내한성 검증 부족이라고 했던 걸요. 아, 그걸 알고 계시는군요. 물론입니다. 기훈이 자료를 펼쳤어요. 하지만 데이터로 이야기해 봅시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가 엄청났습니다. 시험 결과, 실전 데이터, 심지어 노르웨이에서의 혹한기 테스트 결과까지요. 이 장비는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기훈이 말했어요. 싸우는 걸 전제로 설계됐거든요. 싸우는 걸 전제로요? 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추위에도 열에도 그리고 실전에서도요. 그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영업사원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투를 경험한 사람 같았죠. 혹시 군 경험이 있으신가요? 육군 포병 장교였습니다. K9과 함께 훈련받았어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던진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낸 사람이요. 내일 테스트를 보시겠습니다. 기훈이 말했어요. 실제 사격인가요? 영하 20도에서요. 조건은 최대한 핀란드와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제 마음 한편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K9이 정말로 제 예상과 다르다면 어쩌죠? 제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성급했던 건지 깨닫게 될까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훈이 말했어요. 장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 제품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를 보여주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 진짜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훈이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고 갑작스런 만남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건물 1층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훈이 아메리카노 2잔을 가져왔어요. 핀란드는 지금 몇 도나 될까요? 기훈이 물었습니다. 영하 28도 정도요. 이맘때가 가장 추워요. 그러면 장비 운용이 힘들겠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죠. 지난달에는 155K 98 견인포 장전 손잡이가 제 장갑에 붙었어요.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영하 30도에서 금속을 맨손으로 만지면 붙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기훈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보였습니다. 검지 끝부분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저도 압니다. 손을 내주는 기분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신병 시절이었어요. K9 장전 시스템 점검하다가 얼어붙은 금속에 손가락이 붙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니요. 그때 선임이 뜨거운 물을 부어줬어요. 기훈이 계속 말했어요. 아프긴 했지만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었죠. 누군가 옆에 있었다는 게 다행이네요. 맞아요. 혼자였다면 더 심했을 겁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손잡이에 붙었을 때 옆에 있던 동료가 얼마나 빨리 도와줬는지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추위가 아니에요. 기훈이 말했어요. 혼자라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장비가 망가져도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얼면 다시 녹이기 어렵죠. 저희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장비를 다뤘지만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내일 테스트 정말 영하 20도에서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냉동 창고를 개조한 곳이에요. 실제 핀란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K9이 그 추위에서 작동할까요? 기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봐야겠죠. 왜요? 눈이 아니라 생각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이 얼어붙어 있다는 뜻일까요? 혹시 K9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믿지 않았어요. 기훈이 웃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게 자랑스럽기보다는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확신하세요? 함께 겨울을 버텨봤거든요. 제가 믿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저는 기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방산업체 직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거든요. 카페를 나오며 기훈이 말했습니다. 호텔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고맙지만 택시를 타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뵙죠.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 정말로 제 생각이 바뀔까요? 지금까지 K9에 대해 가진 편견이 녹아내릴까요?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겨울 풍경은 핀란드와 달랐어요. 눈은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깊지 않았죠. 도착했습니다. 기온이 말했어요. 실사격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추웠어요. 온도계가 영하 2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 정도면 핀란드랑 비슷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춥게 할 수도 있어요. 기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멀리서 K9 자주포가 보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검은색 도료가 칠해진 차체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서 있었죠. 준비됐습니다. 운용병이 보고했어요. 첫 번째는 정지 상태에서 사격하겠습니다. 기훈이 설명했어요. 포탑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추위 속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장전 과정도 매끄러웠죠. 쾅! 첫 번째 포탄이 나갔습니다. 터미널에서 확인한 결과 명중이었어요. 이제 기동 후 연속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기훈이 말했어요.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를 달리면서도 안정적이었어요. 잠깐 멈춘 후 즉시 사격 준비에 들어갔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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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3발이 나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속도였어요. 장전부터 발사까지가 너무 빨랐거든요. 자동장전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기훈이 설명했어요. 저는 너클 잃고 봤습니다. 우리 155K98은 두 번째 발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특히 추운 날엔 더했죠. 몇 발까지 연속으로 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6발까지는 문제 없어요. 더 쏠 수도 있고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9이 위치를 바꾸면서 동시에 장전을 하더니 멈추자마자 바로 사격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실전을 고려한 설계거든요. 기훈이 말했어요.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빨리 쏘고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자주포보다 빨랐어요. 그것도 이런 추위에서요. 우리 장비는 3번째 발부터 장전 속도가 느려져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날씨 때문인가요? 네. 유압 시스템이 추위에 민감하거든요.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K9은 처음부터 한국의 추위를 견디도록 설계됐어요. 여기도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야간 사격이요. 밤이 되자 더 추워졌어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K9은 여전히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열화상 조준경으로 목표를 정확히 맞췄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기훈이 물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장비라면 벌써 2~3번은 문제가 생겼을 텐데요. 기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수치는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어야 살아남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K9에 대해 가진 생각이 얼마나 편견이었는지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까지 의심했던 거죠. 차에 돌아오는 길 기훈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요.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K9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요. 기훈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제가 가진 확신이 흔들렸거든요. 오늘 보기 전까지는 K9이 우리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기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군에서 처음 이 장비를 받았을 때 저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한국산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왜 우리는 독일이나 미국 장비를 못 쓰냐고 생각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확신하세요? 첫 훈련에서였어요. 다른 부대 견인포가 고장났는데 우리 K9만 계속 쐈어요.
그때 깨달았죠. 뭘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견인포 발사 훈련 때 포탄이 폭발하기 전에 내 손가락이 얼지 않기를 바랐죠. 아, 그렇게 추웠나요? 영하 30도였어요. 장전할 때마다 장갑을 벗어야 했거든요. 정확한 조작을 위해서요. 기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겨울 야간 훈련에서 손이 너무 얼어서 방아쇠를 제대로 당길 수 없었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있던 선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함께 방아쇠를 당겼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다룬 장비는 달라도 느끼는 건 비슷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추위든 더위든 무기보다 사람이 먼저 견뎌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K9을 보니까 사람을 배려한 설계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조작이 단순해요. 복잡한 절차가 없어서 실수할 여지가 적더라고요. 기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실전에서는 간단할수록 좋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아침에는 K9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처음부터 제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핀란드 전문가가 어떻게 평가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있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경험을 믿었거든요. 제가 직접 써본 장비니까요. 차가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은 뭘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자유시간입니다. 서울 구경이라도 하세요. 혼자요? 기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원하신다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물론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요. 좋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기훈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야말로요. 많은 걸 배웠어요. 내일은 더 편한 마음으로 만나요. 저는 호텔 방에 들어가서 생각했어요. 오늘 변한 건 K9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었어요. 기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죠. 다음 날 저녁 기훈이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죠.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산타워는 어떠세요? 서울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어디든 상관없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핀란드도 이런 야경이 있나요? 헬싱키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만큼 화려하지는 않아요. 타워 전망대에 올라서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굽이치고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흘러갔죠. 저희는 창가에 서서 바라봤어요. 차가운 유리에 입김이 서렸다가 사라졌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이 물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강하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기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핀란드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핀란드는 조용히 견디는 나라예요. 러시아 옆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한국은 조용히 견디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훈이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부모님만 계세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저도 혼자예요. 군 복무하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해해요. 저도 부대에 있을 때는 장비가 전부였어요. 저희는 계속 서 있었어요.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면서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내일 모레면 핀란드로 돌아가시죠? 기훈이 물었어요. 네. 보고서를 써야 해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쓸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요. 그럼 K9 도입을 추천하시겠네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뭔가요? 사람도 추천할 거예요. 기훈 씨 같은 사람들을요. 기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엘리나 씨. 네. 내일은 제 부모님과 저녁 식사 어떠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저녁 초대인데요. 좋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기훈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처음엔 핀란드 전문가를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K9을 평가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라는 게 아쉬웠어요. 이상하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아쉽지?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죠.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K9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분명하게요. 다음 날 저녁, 기훈이 데리러 왔어요. 평상복 차림의 모습이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죠. 부모님이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기훈이 말했어요. 제가 걱정되네요.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영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적으셔서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한국 전통 한식당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과 좌식 의자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기훈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엘리나 베르그입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우리 기훈이가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핀란드에서 오셨다면서요? 어머,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기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뭐가 곤란해? 사실을 말한 건데. 기훈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핀란드라니 참 먼 곳에서 왔구나.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저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애를 먹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훈의 어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어려워도 금방 익숙해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기훈이가 이번에 핀란드 분과 일하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군용 장비를 평가하는 일을 해요. 특히 자주포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이번에 한국의 K9을 살펴보러 왔죠. 아, 그럼 우리 기훈이가 맡고 있는 그 일이구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기훈이가 자기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장비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핀란드에서 온 분이 정말 전문가적이면서도 솔직하다고, 그리고 군인다운 면이 있어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훈이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부끄러워. 좋은 사람 만났다는 게 나쁜 일이야?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훈이가 평소에 워낙 일만 하다가 이렇게 사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봐요. 저는 기훈을 바라봤어요. 당황해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엘리나 씨도 군인이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핀란드 육군에서 자주포를 다뤘어요. 지금은 전역했지만 그때 경험이 지금 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기훈이랑 비슷한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더 잘 통하나 봐요. 기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엘리나 씨가 과거에 K9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K9은 정말 뛰어난 무기예요. 그보다도요, 제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기훈 씨 같은 분들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자기 제품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기훈의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기훈이가 성실하게 일한다는 걸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이제 저는 이 장비를 설명할 때 함께 경험한 사람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기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데이터나 수치가 아니라 엘리나 씨와 함께 본 그 순간들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한국의 겨울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엘리나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핀란드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핀란드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헬싱키 공항에 내렸을 때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한국의 따뜻함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방산청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K9은 단순한 수출용 장비가 아니다. 저는 한 글자씩 타이핑했어요. 생존을 전제로 설계되고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다.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 운용의 안정성과 혹한 환경에서의 작동성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평가만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창밖으로 핀란드의 하얀 설원이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죠. 무엇보다 이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인상 깊었다. 단순히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전달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상관이 들어왔어요. 베르그 자문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거의 완성됐습니다. 결론은 긍정적이에요. 그래.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회의적이었는데 말이야. 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좋은 소식이군. 그런데 혹시 한국에서 연락 온 거 알고 있나? 네. 핀란드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래. 한국 측에서 직접 대표단을 보낸다고 하더군.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기훈도 올까요? 일주일 후 핀란드 방산청 회의실에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오랜만입니다, 엘리나 씨. 기훈이었어요.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기훈 씨, 정말 오셨네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핀란드를 경험해 볼 차례인 것 같아서요. 회의는 성공적이었어요. K9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고 양국 간 기술 협력 방안도 나왔죠. 회의가 끝난 후 저와 기훈은 밖으로 나왔어요. 핀란드의 겨울이 기훈을 맞이했죠. 정말 춥네요. 기훈이 말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춥죠. 영하 30도예요. 하지만 견딜만해요. 좋은 사람과 함께니까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추위에도 말이에요. 핀란드에 며칠 더 계시나요? 일주일 정도요. 다른 방산업체들도 둘러봐야 해서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핀란드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장비를 보러 한국에 갔지만 결국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기훈이 다시 왔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한국에서 바꾼 건 K9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무기는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한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핀란드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